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학승입니다. 자, 병리학 강론 5장 세 번째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식기 해부 이거 남자 거네요. 정자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되어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한번 보시면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GnRH에서 나왔던 거, 우리가 이제 피추이트리 그랜드에서 FSH하고 LH가 나오죠.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고 정자 생산을 자극한다. FSH는 뭐 어떻게 돼서 정자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음성 대먹임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여성 동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골반 구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난소 주기. 난소가 1차, 2차, 3차 배란 14일, D에서 뺐을 때 14일 됐을 때 배란되고 나면 이게 황체로 바뀌고 프로게스테론 만들어내고 그 정자하고 붙었던 놈이 자궁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호르몬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요거는 이제 자궁주기입니다. 월경기 다음에 이불을 잘 차려놨다가 이불을 걷어치운다. 뭐 이런 얘기. 손님 오시면 잘 받아가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월경기, 그 다음에 증식기가 됐을 때 에스트로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쫙 달려가다가 꽝 이러면 이제 치우자 이래 되면 월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해부 생리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고, 임신되고 나면 초반에 HCG가 피크를 한번 치기 때문에 이때 그 소변에서 우리가 이제 두 줄 나오는 그거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기간 동안 이렇게 정상적으로 쭉 올라가면서 자궁 내막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임신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생식기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음경, 고환, 전립선, 그 다음에 sexual transmitted disease, 음문, 자궁목, 자궁 내막, 난소, 임신, 영양막,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질환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경의 질환은 선천기형이 있어요. 요도 및 열림, 요도 위 열림. 요도 및 열림은 요 오리피스가 밑으로 열려 있는 거고, 요도 위 오리피스가 위로 가 있다는 거죠. 소변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컨제니탈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폭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풀 이렉션 되었을 때 완전히 뒤로 젖혀지지 않고 앞에 오리피스를 이 껍질이 막고 있으면 이거는 썰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 막 고추 갖고 장난치다가 앞대가리에 이렇게 이제 귀두 꺼풀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시원하게 해주고 놔두면 보통은 돌아오게 되죠. 포경 수술에 대한 얘기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트렌드가 일찍 시키진 않아요.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시키는 건데, 최대한 풀 이렉션 했을 때 이게 젖혀지는 정도에 따라서. 근데 해놓으면 좀 깨끗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경뼈 쪽 컨딜로마. 뭐가 문제냐? 휴먼 파필로 바이러스 하는 HPV가 문제다. 피날 칼시노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웬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잘라야죠. 그 다음에 잠복고환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태아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인기날 캐널 그쪽을 통해서 이제 고환 쪽으로 이렇게 고환이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통 생후 3개월까지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이후로 12개월까지 넘어가 버리면 자연 하강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수술해 줘야 됩니다. 고환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냐하면 정자를 만들어내는 최적 온도가 우리 체온보다는 한 3도, 2, 3도 정도 낮기 때문에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데, 고환 한두 개 정도가, 두 개는 다 하고 한 개 정도가 몸 안에 들어 있으면 정자 생산이 잘 안 되겠죠. 나중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환에 염증도 있습니다. 염증은 부고환, 고환 같이 보면 되는데요. 고환 염증이나 부고환 염은 거의 임질, 결핵 이런 여러 가지 인펙션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많고요. 지속적인 압박, 그러니까 뭐 사이클을 많이 탄다거나 이런 것도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티큘러 톨전은 잘 보기는 힘든데, 그 난소 톨전처럼 이것도 탁 꼬이면은 이거 이스케믹 인저리가 올 수가 있죠. 허혈성 문제가 될 수 있다. 고환의 종양, 뭐 비고환 종양, 그다음에 기형종, 성끝 버팀전, 섹슈얼 코드, 고다날, 뭐 스트로말 투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고환종이고 기형종 그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많이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는 게 전립선염, 뭐 그 다음에 BPH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전립선의 염증은 이놈도 원인은 인펙션일 가능성이 좀 많다. 그리고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보다는 사실은 서구에 이런 쪽 사람들이 많고 음식과 생활 습관 이런 거 콜론 캔서가 우리나라 좀 많아지듯이 프로스tate 캔서도 좀 많아지는 거는 식생활이 조금 서구식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BPH가 좀 많죠. benign prostate hyperplasia. 굉장히 전립선이 커져 있어 갖고 결절이 생기는데 야간요. 밤에 화장실 가야 되고 시원하지도 않고 단뇨증 몇 번 봐야 되고 소변 볼 때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죠. 원인을 보시면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감소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전립선 버팀질과 상피세포에서 결절이 생기게 할 수 있다. 이거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영향 때문에 생길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붉은 원 안에 있는 거는 캔서입니다. 캔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키마틱한 그림이고 명확한 그림은 양성이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건 BPH가 되겠고 BC는 이제 캔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xual Transmitted Disease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성적 접촉에 의해서 오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중 아주 다양한 원인이고 세균층에 보시면 대표 주자가 임질, 그 다음에 막 클라미디아, 매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는 휴먼 바이러스, HIV가 있을 수 있고 심플 바이러스, 심플렉스 타입 2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HPV도 올 수 있습니다. 기생충으로는 뭐 트리코모나스, 칸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보통 이제 여성분들 섹슈얼 트랜스미트 디지즈 하면 남녀 다 포함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여성에서 국한시킨다면 질염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질염 크게 간단히 얘기하면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뭐 다 성관계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습한 여름에 습기가 높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트리코모나스, 그 다음에 세균성 질염 이런 것들 올 수 있죠. 자, 골반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Sexual Transmitted Disease가 진행되면 골반염이 됩니다. 이게 자궁을 타고 골반까지 이놈들이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임질,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PID의 증상은 아랫배 통증, 열, 자궁 부속기 이런 것들 굉장한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분비물 증가라든가 월경량, 오한, 배뇨시 불편함 이런 비뇨계통의 모든 불편함이 있으면 PID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 PID도 염증이죠. 이 염증이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했죠. 재생되거나 스카를 남긴다거나. 재생되면 괜찮죠. 하지만 스카를 남긴다. 근데 스카가 어디에 있어요? 골반. 골반에 뭐가 들어있어요? 난소라든지 자궁관이라든지 뭐 수정, 착상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나팔관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카가 생기면 이런 데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PID 때문에 나중에 불임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문 질환에는 HS 바이러스, 그렇죠? HSP 바이러스는 입술은 타입 1, 이게 음문 쪽에는 타입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콘딜로마도 있습니다. HPV 바이러스입니다. HP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발톨린 낭종에서 발톨린 시스트 가는 거 있죠. 이런 시스트는 IND 하면 됩니다. 인시전 앤드 드레이니지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사이티스라고 해서 서비칼 쪽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얘기는 여기 적혀 있네요. 뭐 일반적으로 질 안에는 젖산균이라는 게 있어서 적정한 산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다른 세균의 침범도 막아내고 이렇게 되는데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해서 항생제를 엄청 먹어버리면 이 락토바실라이라고 하면 정상 세균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안에 정상적인 산도를 유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도 붙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면역을 좋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거고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물 소위 말해서 질 안쪽까지 씻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건강 상식도 한번 언급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서비컬 캔서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서빅스의 캔서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뭐 팝스메어라고 해서 이렇게 세포 검사해서 세포진 검사는 우리 병리학 초기 시작할 때 제가 팝스메어 결과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했는데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분류를 한번 보시면 CIN, CIN 1, 2, 3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로우실, 하이실 이렇게 요즘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궁목에 요거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궁목 상피 내 신생물 서비칼 인터 에피텔리알 네오플라즘 이걸 CI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구병변이다. 암의 전구병변이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1, 2, 3로 나누고 관찰 치료라는 두 단계. 그래서 CIA1은 낮은 등급. 그래서 로우실이라고 하고 2, 3은 높은 등급 하이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조금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비컬 칼시노마죠. 아이고, 그렇게 관리를 잘했는데도 캔서가 왔다. 이게 두 번째로 흠한 암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콘 바이옵시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같은 방법으로 해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원인은 어쨌든 파필로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막 가다실이라든지 이런 백신 같은 거 많이 맞고 그렇게 하죠 요즘에. 그래서 팝스메어 이런 것들 한다. 백신 많이 쓴다 얘기입니다. 자, 서비컬 캔서 초기에는 이렇고요. 2기가 되니까 조금 확장돼 있고 3기까지 가니까 골반벽, 4기 되니까 타자기 전이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관련된 질환들인데 기능 부전성 자궁 출혈, 블리딩입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염, 엔도메트라이티스라고 해서 인펙션에 의해서 내막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자궁 내막의 질환도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엔도메트로시스라는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 이상하게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궁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경할 때만 되면 생리할 때만 되면 자궁 조직이 내막에만 있어야 생리를 나오고 끝나버리는데 딴 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프겠죠. 아프고 골반통도 있고 성교통도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궁 내막 과다 형성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에스트로겐의 장기적인 내막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여성 쪽의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 호르몬 변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엔도메트리얼 캔서 같은 경우는 침스밤입니다. 차고 들어가는 침스밤이다. 그래서 1형이냐, 2형이냐 이런 것들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여성의 한 7, 80%는 레이오마이오마, 일반 자궁 근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육 내에 있느냐, 장막 하에 있느냐, 점막 하에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뭐 가장 흔한 종양이지만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큰 게 많이 있으면 정상 자궁 내막 조직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놈도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수술해야 될 수 있고 부정 출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오마이오살코마 되겠죠. 이 자궁 근종인데 여기서 생기는 육종이죠. 이거는 캔서입니다. 아주 악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난소 쪽에 넘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통 염증이죠. 염증이 있으면 스카가 남게 되면서 자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스케믹 인저리 하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출혈성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기능성 낭종, 뭐 여포성 낭종, 뭐 황체 낭종,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정상 난소는 한 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낭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 있는 거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난소암이 되겠죠. 상피종양, 난소암에서 가장 흔한 암 종류다. 잘 적어놨을게 보시고 투머 마커는 CA12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생식세포 종양, 점셀 투머도 있습니다. 양성종양의 성숙, 테라토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안에서 제가 언뜻 읽고 지나가는 성근 버팀질 종양, 섹스 코드 스트로말 투머
그리고 이제 메타스타틱 투머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있죠. 크루켄버그 하는 거. 이게 위암하고 난소암 같이 있는 경우. 위암에서 발생한 암이 난소로 전이 이걸 크루켄버그 종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꽤 일반외과하고 부인과에서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피임은 뭐 불임 수술이 넘버원이죠. 그 다음에는 차단법, 콘돔이라든지 IUD라든지 이런 것들, 호르몬 요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임신율, 불임 시술이 최고고 IUD도 그 다음이고 피임 호르몬 임플란트도 그 다음이고 뭐 경구 피임약이나 콘돔은 생각보다는 실패율이 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last menstruational period라고 해서 LMP라고 하는 거 병원에서 누구나 다 묻기 때문에 이 개념은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출산 예정에는 LMP에서 월에서 빼기 3 날짜에서는 더하기 7하면 출산 예정일이 된다 이런 얘기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착상 한 20주 전에 임신이 소실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부분 기형 때문에 그렇게 된 자연 소실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궁 외의 임신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한참 오랫동안 걸렸던 커졌던 놈이 터져갖고 문제가 생기면 출혈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사인을 잘 봐야 되고 개월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요즘에는 뭐 MTX 같은 약물로도 일단 약물로도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임신 쌍생 태반이라고 돼 있죠. 요 그림에서 요걸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이거 2양이라고 돼 있는데 1양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쌍생 태반 중에는 2양 2육모, 2양막 1육모, 1양막 1육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정상적인 태반 착상 태반이 엄마의 자궁에 붙어야 되는데 너무 앞쪽 이게 전치 태반이라고 하거든요. 자궁목 부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 제왕절개 출구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착 태반은 딴 게 아니라 아기가 나오고 나면 태반이 잘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완전 딱 붙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출혈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행성 감염에 의해서 태반 감염도 생길 수 있고 토치라고 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인데요. 톡소플라즈모시스, 그 다음에 매독, 결핵, 리스테리아, 루벨라, CMV, HSV 이런 놈들을 이런 태반 감염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애한테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에클램지아, 에클램지아 이렇게 있는데 프리에클램지아와 에클램지아 차이는 프리에클램지아는 자간 전증이죠, 전이죠. 그 더 나쁜 놈이 자간증입니다. 에클램지아가 더 나쁜 놈인데 고혈압, 단백뇨 부종, 고혈압, 단백뇨 부종. 아이고 혈압 올라갔다. 아이고 내한테 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지? 고혈압. 소변에서 단백뇨가 막 나오죠. 단백뇨 나오니까 붓죠. 이게 이제 자간전증이 되고 여기에다가 경련과 혼수 상태까지 오면 이게 자간증, 에클람지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실제 자궁에 임신이 있을 때 하이포볼레믹 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탈을 잘 봐라. 유린 HCG 잘 봐야 되죠. 가임기 모든 여성은 유린 HCG를 해라. 이거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담 삼아 마리아만 동정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유린 HCG를 해서 엑토픽 프레그넌시를 롤아웃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TX라고 하는 메토트렉세이트 써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검사. 정상 임신에서는 뭐 양수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죠. 보통 임신 15주에서 20주 정도 하는데 옛날에 제가 결혼해서 애 놓고 할 때는 뭐 양수검사 거의 요즘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산모 나이들이 다들 3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체 검사 이런 것들하고 사실 이제 컨제니털 어노말리 테스트 양수 검사에서 어떤 걸 하느냐 그 목록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알파 피토프로테인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결합 에스트리올, 에스트로겐 종류인데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HCG도 보고 그 다음에 이니빈 A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기형아가 있는지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pelvic inflammatory disease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질식 초음파나 CT 찍어보면 골반 안에 막 농들이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항생제 오래 써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쿨도센테시스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러고 이제 흉곽경 같이 관을 넣어 갖고는 수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WBC 봐야 되고 CRP-ESR 봐야 됩니다. 세균 동정도 필요해서 그 정확한 항생제를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 기간 동안 충분히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참에 생리통 얘기 좀 하고 가면요. 1차성 생리통은 자궁 속막 안에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배란 직전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성되어 있다가 생리하면서 이런 놈들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이제 근육 자극에 의해 갖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 콕스를 억제하는 아스피린과 엔세이드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을 어른들 심장 예방약으로 많이 쓰지 통증이 있다고 약국에서 아스피린 잘 주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 말고는 뭐 엔세이드 종류에는 중요한 게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 그리고 이부브로펜 가는 놈. 이부브로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주세요 해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거 드시든지 아니면 이부브로펜 계열은 뭐 미국에서 왔는 에드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부브로펜 계열 약들도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하고 이부브로펜 계열의 약 차이는 항염증 작용이 있느냐, 항염증 작용이 없느냐. 이부브로펜 항염증 작용이 있고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은 항염증 작용이 좀 줄어든다. 통증하고 해열 작용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차성 생리통은 다른 질환, 그러니까 이제 자궁 내막증, 아까 전에 뭐 자궁 속막 조직이 다른데 막 있다 하는 이럴 때 혹은 자궁 내막 장치 이런 거 있으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진통소염제 준다, 제산제 정도 쓴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볼 수 있다 얘기고. 산후 출혈, 아기 놓고 난 다음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게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자궁의 유테라인의 아토니라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자궁이 애를 놓고 나면 그 엄마 몸에 붙어 있는 자궁이 싹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줄어들면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출혈이 안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토니, 유테라인 아토니라고 자궁이 퍼져버리는 거죠. 이러면 피가 철철철철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옥시토신, 프로스타글란딘 그거 해도 안 되면 자궁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바이탈 사인 잘 보면서 유테라인 아토니인지 구분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오피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이렉션 안 되는 경우에 어떤 과정이냐. 실제로 이렉션은 부교감 신경 자극에 의해서 발기가 되는데 이게 산화 질소가 올라가면 사이클릭 AMP가 올라가면서 이 해면체에 피가 이제 세동맥이 확장되면서 피가 꽉 잡아주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쓰죠. 이게 이제 PDE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은 뭐냐면 사이클릭 AMP를 분해하는 효소를 블락킹하는 거죠. 분해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를 발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용량을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혈액량 차이에 민감하거든요. 심장하고 이런 데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만나보고 얘기하고 적당량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 원리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보통 이렇게 뭐 실더나필, 뭐 필 적힌 모든 약제들이 다 PDE5를 차단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뭐 BPH도 조금 적어놓고 했네요. PSA 팔로우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자, 1분만 볼게요. 내분비에서는 쿠싱 증후군, 에디슨 병들, 당뇨에서 당뇨 진단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1형 당뇨, 2형 당뇨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TFT 어떤 게 들어있는지, 고혈당 DKA가 어떻게 해서 DKA가 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APN, 시스타이티스와 APN 대한 얘기, 비유행과 크레아틴은 어떤 거다. 수액 처치할 때 드랍 조절 잘해라. 가트가 어떤 거다.
섹슈얼 트랜스미티드 디지즈가 PID가 됐을 때 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충분히 먹어라. 피임 관련된 얘기, 불임 시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발기부전에 대한 것들은 나이트로 옥시젠, 그러니까 산화질소, 그 다음에 사이클릭 AMP, 세동면 확장인데 요 놈을 분해 못하도록 해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오버하면 안 된다. 심장 쪽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죠. 강론 6장 피부 강화교육 2개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